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이 화가 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핵잠수함의 위치는 물론이고 관련 정보 자체의 공개를 꺼리는 미국이 아예 미 해군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과감하게 이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해군 공식 사이트인 아메리칸스 네이비는 15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전략 핵무기인 오하이오급의 핵추진 전략 잠수함인 네바다함이 태평양의 괌 기지인 아르파 항구에 기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네바다함의 괌 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탄력적 대응 그리고 지속적 개입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미 해군의 발표에 대해서 CNN은 17일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네바다함이 괌에 기항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동맹과 적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바다함은 잠수함 발사 핵탄두 미사일 트라이던트 2 20기하고 수십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부머라고 불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이 부머의 전 세계 배치와 동향은 대개 극비사항이므로 부머의 괌 도착은 2016년 이후 처음이고 1980년부터 따져봐도 이번이 두 번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이 괌 기항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CNN은 이어서 미국은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이런 핵추진 잠수함 부머를 14척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의 자망 기간은 승조원 150여 명의 식량과 보급품 비축 정도에 달려 있고 평균 77일 정도 자망을 하고 한 달가량 수면 위에 떠올라서 보급품을 확충하고 정비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CNN 그러면서 미 해군의 부모들이 워싱턴주의 벵고하고 조지아주의 킹스베이 같은 이런 모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러면서 미 해군의 부모들은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과 B2, B-52 등의 전략 핵 폭격기와 함께 이른바 미국의 삼축 핵전력, 이 트라이더를 이루고 있고 이 중에서도 가장 적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핵전쟁에 돌입할 경우에 2차 핵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생존성이 높은 운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잠수함의 정박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성능을 소개하는 팩트박스도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니까요, 이 미 해군은 해당 잠수함에 대해서 자맹과 정확한 핵탄두 배달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라고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CNN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핵전력을 가진 네바다함이 괌에 배치된 것, 특히 이 기항 장면을 미 해군이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더불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해군 잠수함장 출신인 토마스 스코트 유 아메리칸 안보센터 연구위원은 이 부모의 괌 기항과 발표는 중국과 북한에게 한순간에 미국이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문 앞에 배치할 수 있지만 적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별로 대응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CNN에 말을 한 겁니다. 또 이 상대방 그럴 능력이 당장 없을 뿐더러 한동안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할 거라는 뜻도 있다라고 이 슈거트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미 안보 싱크탱크들의 분석을 인용해가지고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발사 잠수함은 수준이 거의 초기 단계이고 6척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탄두 발사 공구사형 잠수함은 미 해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8월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쥐랑2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12기를 탑재하는 중국의 공구사형 잠수함은 미국의 부모에 비하면 소음이 2배로 발생해서 탐지가 쉽다, 이런 분석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 또 이 미 안보 전문가들이 네바다함의 배치와 중국, 북한 잠수함의 추적 능력을 통해서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미 해군의 부모, 그러니까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인 펜실베이니아호가 지난 2016년에 괌에 기항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증가된다면 이런 부모들의 해당적 배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부모가 괌에 배치됐을까? 첫 번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미 해군의 최고 전력인 부모를 괌에 배치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비행거리 700km, 이건 북한 주장입니다. 이 비행거리 7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11일에는 비행거리 10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 14일에는 평북 의주 일대의 열차에서 이 한북 무산리 알섬을 향해서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을 쐈죠. 고도는 36km였고 비행거리는 400km였습니다. 그리고 17일에도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차는 그러니까 TEL을 활용해 가지고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4번째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북한 전역 어디서든 대남 전술 핵무기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종무기인데요. 이 대남 타격 3종 세트로 불립니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강경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정의용 우리 외교부 장관 간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 그러니까 린치핀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 시간으로 14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는 동맹이 영향이 있고 강력하며 생동감 있게 유지되도록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안보 약속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Ready to fight tonight. Fight tonight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미국 재무부도 최근에 북한이 발사를 반복하니까 지난 12일 북한 국적자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화를 발표했고요. 이후에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또 발사했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미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해줘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모라고 불리는 초강력 핵잠수함의 괌 기항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이렇게 네바다함의 괌 기항 사실을 17일 공개했는데도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 그러면 미국은 제2차 경고,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3축 핵전력 중 일부를 아예 동해상으로 진입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의 배치 배경으로는 중국의 대만 압박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대만 복속을 향한 의지는 새해 들어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죠. 당장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둔 시점이어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 동계 올림픽 종료 후에 언제든지 대만을 향한 국지적 전쟁을 벌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대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전투기를 주력으로 한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가서 새해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16일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군용기 10대가 대만의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서 이 대만 공군이 초계기를 파견하고 무선으로 태거를 요구했고 지상 방공 미사일 추적을 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날 중국의 무력 시에는 J-16 전투기 8대, Y-8 대잠기 1대, Y-8 원거리 전자교란기 1대가 동원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239일에 걸쳐서 총 961대의 군용기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약 380대보다 급증한 수치죠. 새해 들어서 다시 이 중국 군용기들이 대규모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것은 올해도 중국의 대만 공중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난 6일에는 대만 최신형 전투기 F-16V하고 중국 주력 전투기인 젠16이 대만 해협에서 조우하기도 했습니다. 길이가 한 400km 되고요. 폭이 150에서 200km의 대만 해협에서 이 중국과 대만의 전투기가 만나게 되면 언제 충돌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지난해 12월 16일자에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할 브랜스 교수하고 그다음에 터프트 대학의 마이클 베클리 교수가 같이 쓴 글인데요. 대만 해협 갈등으로 촉발되는 미중 전쟁의 가능성과 이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한 글입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워싱턴은 중국과 잘못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글의 핵심이 뭐냐면 이 글의 부재, 그러니까 갈등은 길고 지저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침공을 좌절시키기만 하면 단기간의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믿고 있지만 중국의 지도부는 정강석화 같은 공격으로 대만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대만을 점령한 다음에 그것을 미국에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대만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 될 것이고 국지전이 아니고 지역전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대만에서의 전쟁은 양쪽 모두 이룰 수 없는 분쟁에서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확장되고 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미국이 이 갈등을 끝내는 준비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총격이 시작되는 순간 대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해 11월에 대만 전쟁 6단계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로이터 통신은 대만 전쟁은 중국의 마추섬, 마조도라고 그러죠. 이 마추섬 봉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추섬은 대만에서 170km 떨어져 있는데 중국 푸젠성에서는 그러니까 복건성 해안에서는 불과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단계는 중국의 진문섬, 우리가 흔히 금문도라고 그러죠. 이 진먼섬 침공입니다. 진먼섬 역시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아주 가까운 섬입니다. 과거에 이 양안간 포격전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중국의 대만 본섬에 대한 비행기 선박 출입과 수출입 통제를 하고 4단계는 대만 전면 봉쇄를 단행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5단계로 중국 공군과 미사일 부대가 대만을 공격하고 마지막 6단계로 중국의 전면 공격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언제든지 침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만에서까지 동시다발로 중국이 난장판을 벌이게 된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도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도 군대를 파병하지는 않고 무기 지원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신 이 대만 문제에 미국은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이런 게 있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중국의 전략. 이걸 역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손자병법의 13편 중에서 세 번째 모공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장기 독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대만과의 전쟁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런 도발을 시도하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중국이 도발을 했다가는 자그마한 패배가 아니라 중국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패배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미 해군의 초강력 전력인 이 네바다함의 괌 기항 공개가 바로 한순간에 미국이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중국에게 코앞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한 척도 아니고 여러 척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이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연 미국의 이런 경고가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우리 와이타임스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